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진영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선천성 심장병의 심도자 중재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도자 중재술이라는 것은 심도자를 통해서 심장병을 고치는 것이고요. 심도자술은 혈관에, 주로는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카테타, 즉 도관을 삽입해서 심장의 병소를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 즉 심장병에서는 대부분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선천성 심장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심도자 중재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심도자 중재술이 시행되는 심혈관 조영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조영실은 엑스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방사선 기계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카테터나 많은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좁아진 곳을 넓힌다는 말인데요. 우리 심장에서는 주로 여기 보시는 판막이나 혈관을 넓히게 됩니다. 만약에 판막이나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좁아진 곳 이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압력이 늘어나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고 피가 많아져서 많은 부담을 겪게 되고요. 그 좁아진 부위 이후에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먼저 심도자 중재술을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시술 방법에는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를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풍선 카테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심장 안에 좁아진 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선을 불어서 충분히 넓힌 다음에 다시 풍선을 줄이게 되면 이런 상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스텐트 삽입술에 쓰여지는 스텐트인데요. 스텐트는 보시는 것처럼 풍선 위에 쌓여 있게 되고, 몸 안에 들어가서 풍선을 불게 되면 충분히 스텐트가 확장된 다음에 풍선은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텐트만 남고 풍선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위가 좁아진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위치에 저희가 풍선 카테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 위치를 타겟으로 해서 풍선을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좁아진 부위만 남겨놓고 좁아진 부위가 잘록하게 풍선이 부풀게 되고요. 여기서 더 풍선을 부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좁아진 부분이 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풍선을 줄여서 풍선은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에 3D 애니메이션은 폐동맥 판막을 넓히는 풍선 확장술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시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선 확장술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은 폐동맥 판막이 매우 두껍고 잘 열리지 않는 좁아진 부분을 보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풍선을 놓고 확장했을 때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완전히 펴진 것이 해결이 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텐트 삽입술에 관한 영상인데요. 스텐트 삽입술은 대부분 풍선 확장술을 시도했다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경우에 여기가 매우 좁은 혈관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스텐트를 장착한 풍선이 넓혀지면서 스텐트도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풍선은 줄어들어서 밖으로 빠지게 되고 현재 남아있는 스텐트가 혈관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장술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좁아진 부위를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작은 경우나 판막이 좁은 것이 아니고 판막 전후가 좁은 경우에는 확장술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선이나 스텐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넓혀지는데 아주 드물지만 풍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판막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고 혈관이 심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스텐트 같은 경우는 스텐트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이 되는 경우나 스텐트가 망가지는 경우 또는 스텐트의 위치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풍선 확장하고 풍선이 몸에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풍선은 좁아진 부분을 넓히고 다시 줄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스텐트는 아까 이미 보신 바대로 몸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풍선을 할 때마다 저희가 다른 풍선을 쓰게 되는데 좁아진 위치나 그 정도 또는 주변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풍선의 사이즈나 또는 재질이 결정이 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풍선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셨듯이 매우 다양한 풍선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스텐트가 계속 몸에 남아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에 관해서는 스텐트는 우리 몸에서 넉넉히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스텐트 주변으로 몸의 조직이 잘 재생하게 되어서 완전히 자기 조직처럼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가 남아있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6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병원은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팀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와 그 가정에게 건강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